선입니다. 일단 저희 팀의 프로젝트 AI 도슨트를 활용한 메타버스 전시 아트앤벤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파트본배입니다. 디자인은 김나영, 이대현이 맡아주셨고 개발 파트는 고범길, 이세영, 그리고 제가 맡았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제안기술, 두 번째, 프로젝트 개요, 세 번째, 프로젝트 시연, 네 번째, 핵심 기술, 그리고 진행 과정, 마지막으로 어펜던시입니다. 제안 배경입니다. 저희 팀은 오프라인 전시가 빠르게 변화하는 예술을 관람 방식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제한된 접근성. 두 번째, 다수의 대상을 타겟으로 한 맞춤형 정보 제공 불가능. 세 번째, 기록의 제한이라는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는 오프라인 전시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며 관람객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제안 배경입니다. 저희 팀은 오프라인 전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압센트는 가상 환경에서 전시를 제안합니다. 메타버스의 가상 환경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관람자에게 몰입형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대중적인 미술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VR 전시인데요. 가상 환경을 통해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했다는 이점을 가지지만 단순히 작품을 관람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VR 플랫폼의 활용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또한 정보의 일방향적인 전달이 대부분이었던 것도 보여졌습니다.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아트벤처는 전시를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공간이 아니라 작품 및 도슨트와의 소통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상호작용의 장으로 정의합니다. 이를 위해 AI 도슨트를 도입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시각적 아름다움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트벤처는 관람자에게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체험을 제공합니다. 관람자는 전시 공간을 자유롭게 탐색하여 작품 속으로 들어가거나 작품을 조작하는 등 다양한 인터랙션을 통해 전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관람자는 단순한 관람객을 넘어 예술을 재구성하는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더 나아가 예술가로서 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첫 번째, 작품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가 증가하고 두 번째, 관람객의 접근성이 증가하며 세 번째, 실시간 맞춤형을 안내 제공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몰입적이고 개인화된 경험을 관람자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시연입니다. 해당 시연 영상은 AI 도슨트와의 상호작용 장면과 아트벤처의 전체적인 유저 플로우를 담은 영상입니다. Red Barn 2 by Roy Lichtenstein is a pop art piece that transforms a traditional rural scene into a striking composition using bold colors, geometric forms, and his signature Ben-Day DOS technique.
Roy Lichtenstein was an American pop artist known for his bold, comic book-inspired paintings. Red Barn 2 is one of his iconic works from 1969. Bedroom in Arles by Vincent van Gogh is a vibrant depiction of the artist's bedroom, reflecting his emotional state and love for bold colors and simplified forms. Vincent Willem van Gogh was a Dutch post-impressionist painter known for his bold colors and emotional style. Bedroom in Arles is one of his famous works from 1888, depicting his bedroom in the Yellow House in Arles, France. 이렇게 자유롭게 저 AI 도슨트와 As an AI, 상호작용을 I 할 수 don't have 있다는 게 personal 저의 큰 preferences, but both 장점입니다. artworks have their own unique beauty and significance in art history. Van Gogh's Bedroom in Arles showcases his distinctive style and emotional depth, while Lichtenstein's Red Barn 2 reflects the pop art movement and his innovative approach to art. 지금 이렇게 테마에 진입하여 인터랙션 체험하고 체험이 종료하면 다시 로비로 복귀가 됩니다. 아트벤처의 큰 장점은 AI 도슨트를 활용한 것입니다. 스피치 투 텍스트 기능을 통해 관람자의 음성을 인식하고 챗GPT API를 통해 답변을 송출합니다. 또한 관람자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I 도슨트는 관람자들을 우선으로 합니다. 즉,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맞춤형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주체적인 관람을 경험하기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테마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인상주의 테마, 팝아트 테마, 추상표현주의 테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수파 테마입니다. 인상주의 속 그림은 방고의 그림, 아르레 방입니다. 해당 테마에서 관람자는 비어있는 공간을 색채로 채워나가며 원작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인스톨레이션을 통해 순간적인 빛을 포착하여 표현한 인상주의의 특징을 체험할 수 있는 방입니다. 팝아트 속 그림은 리텐슈트의 그림 레드버넌트입니다. 관람자는 건물 안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 팝아트 대표 작가들의 화풍으로 이미지를 생성하여 본인만의 갤러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대중들의 예술 접근성이 높아진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표현하였습니다. 테마 1, 2 시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브젝트에 다가가서 상호작용을 하고 원작과 비슷한 뷰에서 본인이 체험한 테마를 할 수 있습니다. 작품이 비어있는 프레임들 모습 속에서 이미징 생성형 AI 델이가 작품을 생성합니다.
추상표현주의 그림은 바실리 칸딘스키의 구성판입니다. 관람자가 이동장치에 올라서게 되면 자유롭게 이동하며 입체화된 작품 속을 비행하고 움직임을 감상합니다. 오브젝트와 상호작용하면 배경음악의 특정 악기 파트가 확대되어 들립니다. 이는 추상표현주의의 에너지와 열정을 표현한 겁니다. 테마 3번 시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브젝트에 상호작용하면 다른 사운드가 재생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사운드 트랙을 넣어 좀 더 풍부한 경험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터랙션 종료 이후 작품으로 돌아가 다시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야수파 그림은 모리스 드 블라뱅크의 빨간 나무가 있는 풍경입니다. 관람자가 맵에 있는 페인트통과 브러쉬를 찾아서 흰색 건물들을 페인팅하며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는 인터랙션입니다. 자유로운 페인팅을 통해 관람자는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테마 4 시험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러쉬를 획득하고 페인트도 찾으며 색상을 그리는 한 후 벽면에다 그림을 그리는 체험입니다. 플래툰 핵심 기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차트는 관람자가 프로그램을 실행한 이후에 전반적인 동선과 상호작용 흐름을 나타냅니다. 클래스 UML 다이어그램입니다. 프로젝트의 클래스 구조와 관계를 명확히 하고 코드의 일관성과 유지보수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파바트 테마 인터랙션입니다. 이미지 생성형 AI인 DALL-E를 사용하여 파바트 대표 작가들의 화풍으로 작품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픈AI 챗GPT를 API를 사용하여 6명의 화풍을 프롬프트를 입력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야수파 테마 인터랙션입니다. 야수파에서는 페인팅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메쉬의 UV 로직을 통해 편집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AI 도슨트 행동트리 설계입니다. AI 도슨트는 플레이어의 행동에 맞춰 환영 인사, 그리고 작품 감상 유도, 작품 설명, 질문 응답 등 자동으로 제공하며 이를 행동트리 방식으로 제어합니다. AI 도슨트 행동트리 구현 모습입니다. 도슨트가 환영 인사와 전시를 순회하는 모습입니다. 구현 모습 두 번째입니다. 관람자가 작품을 응시하면 도슨트가 작품 설명을 자동적으로 제공하고 관람자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때 전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주는 모습입니다. 구현 모습 세 번째입니다. 도슨트가 관람자의 질문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모습입니다. AI 도슨트 응답 메커니즘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AI 도슨트는 기존 메타버스 전시회와 다른 방식으로 플레이어와 상호작용합니다. 타 전시회에서는 플레이어가 버튼을 클릭해 입력하고 저장된 정보로 답을 받는 방식인 반면 아트벤처에서는 플레이어가 VR 환경에서 음성으로 질문을 하면 STT 기술로 이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ChatGPT API를 통해 맞춤형 답변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답변은 TTS 기술로 다시 전달됩니다. AI 도슨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AI 도슨트는 플레이어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활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슨트의 페르소나를 메타버스 VR 전시회에서 활동하는 친절하고 전문적인 성격의 도슨트로 설정하여 전시회 내내 플레이어에게 친근하고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질문 전처리 과정에서는 플레이어의 질문과 최근에 감상한 작품의 문맥을 고려한 간결하고 관련성 높은 답변을 제공하는 프롬프트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AI 도슨트가 플레이어의 전시 경험에 맞춰 문맥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AI 도슨트의 STT와 TTS 기능은 다음과 같은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진행 과정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마야, 시네마 4D, 비주얼 스튜디오, 깃허브, 어니언 엔진을 사용하였고 협업 방식은 카카오톡, 디스코드, 피그마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펜던시입니다. 압센트 팀은 AI 도슨트를 주제로 논문을 썼고 국제학술대회까지 참가를 하며 아트벤처를 깊이 있고 분석하고 디벨롭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생겼던 오류들이나 그런 것들인데요. 이런 과정을 끝에 아트벤처가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압센트 팀 아트벤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너울다솜 팀 발표 바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울다솜팀 발표를 맡은 석수연입니다. 저희 팀은 AI를 활용한 TRPG 기반 게임 너울다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개요, 두 번째로 사용한 그래픽 리소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구현한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 후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팀 소개를 하겠습니다. 팀장이신 노주영님은 대화 AI 및 시나리오를, 강승현님은 플레이어 및 UI 구현, 그리고 스크립트 NPC를, 이혜정님께서는 전투 시스템 및 AI 구현을, 저 석수연은 리소스 제작과 전반적인 디자인을 담당했습니다. 프로젝트 기획 배경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2021년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구글 트렌드 지수에서 100을 기록할 만큼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심도는 점차 감소하여 현재는 약 10 정도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저희는 메타버스에 대한 떨어진 관심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고민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메타버스의 4가지 유형 중 가상세계라는 개념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또 다른 세계에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테이블탑 롤플레잉 게임, 즉 TRPG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메타버스와 TRPG 그리고 AI 요소를 결합한 게임을 개발하면 가상 공간에서 플레이어가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며 더욱 몰입감 있는 경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게임 형식의 TRPG에 AI를 활용한 게임을 개발하여 AI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당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프로젝트 너울다솜은 한국형 TRPG 룰 설화학당을 무대로 한 가상세계를 구현하였으며 게임의 주된 목표로는 스토리를 따라 탐사와 전투를 하여 엔딩을 클리어하는 것입니다. 소개 영상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은 도사입니다. 홀로 도수를 익히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기에 생겨난 배움터가 여러분이 입학한 설화학당입니다. 여러분들은 인간, 구미호, 도깨비, 인어, 호랑인간 중 마음에 드는 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화학당에서 다양한 도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사라졌다? 과연 설화학당의 운명은? 저희 게임은 3D 에셋을 매치하여 만든 맵에 2D 캐릭터를 삽입하여 2D와 3D가 하이브리드된 그래픽 스타일을 취하고 있습니다. 맵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미가 있는 학당을 만들기 위해 이전에 견학을 갔었던 논산중학당에서 영감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한 월드를 제작하였습니다. 야외 맵에 배치된 중학당의 보인당과 정수르 그리고 그 앞에 놓여진 큰 연못에서 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당 내의 중학당 내부를 표현한 강의실과 저희가 사용했던 D216호 강의실을 구현함으로써 현실의 공간을 모티브로 한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캐릭터의 움직임은 2D 스프라이트를 통해 나타냈습니다. UI의 경우 동양풍으로 디자인하여 멋스러운 느낌을 주었으며 제작한 아이콘과 기타 리소스들 역시 동양풍의 느낌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프로필 시스템을 통해 플레이어는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필 생성 후에는 자유롭게 맵을 이동하며 NPC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은 D216호에서 시작됩니다. 이 NPC는 스크립트 NPC이고 플레이어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답변을 합니다. 이 NPC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NPC는 AI NPC 태호입니다. 질문을 직접 입력하여 캐릭터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누구냐고 물어보았을 때 정월이라는 친구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AI NPC 전은 선생님입니다. 방금 전에 NPC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스토리와 무관한 질문을 해도 답변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다른 주제로도 대화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PC와의 소통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는 게임이니만큼 대화 시스템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게임에는 두 가지 종류의 NPC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스크립트를 이용한 NPC 대화는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어 스크립트 내용을 관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성형 AI를 이용한 다음으로 플레이어와 NPC 간 모든 대화를 익히로 처리하기 위해 플레이어 BP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생성형 AI를 이용한 NPC 대화 시스템입니다. 우선 헤더 파일의 핵심 부분입니다. API 키, 모델, 프롬프트를 u프로퍼티로 선언하여 블루프린트에서 쉽게 설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델리게이트를 활용하여 오픈AI API 응답을 다른 시스템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블루프린트에서 호출할 수 있는 u펑션을 구현하여 set 프롬프트와 send message to 오픈AI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입력을 오픈AI로 전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C++ 코드의 핵심 부분입니다. HTTP 요청 생성과 설정 부분입니다. 오픈AI API 인증키를 설정하고 JSON 데이터를 API에 전송하는 과정입니다. 프롬프트와 메시지 구성 부분입니다. 오픈AI의 형식에 맞춰 프롬프트를 시스템 메시지로, 사용자 입력을 유저 메시지로 설정하여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했습니다. 응답 처리 부분입니다. 오픈AI API의 응답을 파싱하여 챗봇의 응답 내역을 수출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오픈AI가 NPC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의 프롬프트 구조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그렇게 찾아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아 부여, 자아에 대한 상세 설명, 말투와 같은 캐릭터 설정,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정보, 이러한 구조로 NPC가 자신만의 독특한 자아를 가지도록 설정하고 대화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게임에서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투에 들어가면 플레이어는 도술, 즉 스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도술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주세요.
이 부분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몬스터의 다음 행동을 파악하는 징조 파악 기능입니다. 플레이어가 공격을 하기 전에 추상적인 문장으로 알려줍니다. 징조 파악 정보를 바탕으로 그에 맞는 도수를 선택한다면 보다 전략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겠죠? 전투는 턴제 형식으로 진행되며 징조 파악 시스템은 플레이어가 도수를 선택하기 전에 몬스터가 사용할 스킬을 예측할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합니다. 이는 챗GPT API를 통해 구현되었습니다. 전투 시스템은 전투 흐름을 제어하는 클래스, 시각적으로 전투를 연출하는 클래스, 스킬 사용을 담당하는 클래스, 그리고 성공 실패를 판별하는 클래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배틀 시스템 클래스는 턴 흐름을 제어합니다. 이때 플레이어가 스킬을 사용하기 전에 특정한 함수를 콜합니다. 이것이 챗GPT를 활용하여 몬스터의 스킬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징조 파악입니다. 징조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챗GPT API를 연동시키는 챗봇 시스템 클래스와 전투 부분에서 프롬프팅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배틀 챗봇 클래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배틀 챗봇 클래스에는 AI에게 프롬프팅할 정보를 저장한 후 전송하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전투에서 사용할 시스템을 정리한 후 미리 정해둔 스킬 묘사를 이용하여 전조에 대해 묘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결과 AI는 한두 문장으로 몬스터의 다음 행동에 대한 힌트를 출력합니다. 이때 프롬프팅할 부분을 CSV 형식 데이터 테이블로 만들어 수정과 추가가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생성형 AI 기능을 더욱 확장할 예정입니다. 전투 AI 부분에서는 적과 아군의 AI가 전투 상황을 분석하고 상대방의 기술과 전략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전투 및 대화에서 플레이어의 선택과 행동, 정보 습득을 기반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변수 상황들을 AI를 통해 개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화 AI의 경우에는 NPC와 대화에서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내도록 유도하는 NPC 신문 시스템을 도입하여 스토리 진행에 있어 유저의 발언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개발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게임 콘텐츠에만 국한되지 않고 확장 가능한 요소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사용자들이 가상 공간에서 만나 공동 스토리텔링을 즐기고 각자 만든 이야기를 플레이어들과 공유하면서 새로운 콘텐츠 세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메타버스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용자 참여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TRPG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메타버스의 지속 가능성과 몰입도를 강화하는 혁신적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AI 기술과 메타버스의 결합을 통해 기존의 게임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미래의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다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울다솜팀 발표까지 잘 들었고요. 다음은 이제 세 팀 남아있는데 멘타몽팀 발표 이어서 듣고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메타버스 3기 영어 커뮤니티 모바일 웹페이지에 대해 발표할 김남희라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오늘 다룰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개요를 살펴보고 이어서 서비스와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시스템 설계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를 다룬 뒤 API 개발 및 구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진행 과정과 결론으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차에 이어 저희 팀원 소개와 역할 분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나눠져 있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 자금주 학우가 서브 페이지 제작을 맡았고 박지민 학우가 메인 페이지 제작을 맡았습니다. 백엔드에서는 서철훈 학우가 회원 관련 API를 구현하였고 서버 배포 및 명세서를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멘트, 관심 기능, 개인 맞춤형 챗봇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서진 학우가 영화 관련 API를 관리하고 컬렉션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제 제한 비용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처음 저희는 프로젝트 튜닝월드라는 실제 웹 서비스를 참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팀원들이 조금 더 흥미롭고 친숙한 소재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튜닝월드의 기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주제는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라는 주제는 모든 팀원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 함께 협력하며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주제를 바탕으로 제작된 초기 과정에 대해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앞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조를 구상했습니다. 사용자가 가입과 로그인, 로그아웃, 회원 탈퇴 등 기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 정보를 탐색하고 코멘트, 관심, 컬렉션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은 영화 애호가들을 위한 영화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모바일 웹사이트입니다. 모바일 웹사이트의 이름은 몽땅이며 이 몽땅의 주요 목표는 영화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영화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사용자 간의 소통과 참여를 촉진합니다. 세 번째로 개인 맞춤형 영화 추천과 관리를 통해 사용자의 영화 경험을 더 풍부하게 만듭니다. 이제 몽땅의 메인 기능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원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일반적인 회원 가입과 로그인 시스템과 유사하게 만들었으므로 소개는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이 페이지입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는 자신의 프로필과 함께 좋아요를 누른 영화, 저장한 컬렉션, 작성한 코멘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검색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와 관련된 영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번째로는 코멘트 기능입니다. 사용자들이 영화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감상평을 작성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설계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좋아요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관심 있는 영화를 저장하고 이후에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컬렉션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영화를 목록화하여 자신만의 영화 모음을 만들고 이를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유된 컬렉션은 커뮤니티 내에서 서로의 취향을 발견하고 새로운 영화를 추천받는 기회가 됩니다. 일곱 번째로 개인 맞춤형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중간 발표 때 피드백받는 내용을 참고하여 설계되었습니다. 회원 가입 후 사용자가 선택한 선호 장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장르의 영화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챗봇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영화를 더욱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능형 추천 서비스입니다. 앞서 말한 기능들과 페이지는 현재 사용자 입장에서의 서비스들로 기획되고 구성되었습니다. 추후 회원, 영화 등 각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대시보드를 설계하여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제 이번 페이지에서는 위의 기능들을 구현할 때 사용되는 기술 스택입니다. 각 기술 스택은 프로젝트의 성능, 효율성,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중히 선택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주 언어로는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했습니다. 프론트엔드는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와 더불어 앵글러와 아이오닉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프론트 개발에서는 아이오닉 프레임워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아이오닉은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웹기술을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백엔드에서는 Nest.js 프레임워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Nest.js 프레임워크는 모듈화된 구조를 통해 유지 보수가 용이하며 강력한 RESTful API와 유연한 확장성을 제공하는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입니다. 앵글러와 Nest.js 모두 Node.js 기반의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들은 유동성 주입과 제어의 역점 원칙을 활용하여 객체 지원 프로그래밍을 모듈을 통해 구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의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구조적으로 정리된 코드와 재사용성과 유지 보수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유연한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대표적인 MySQL을 사용하여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저장 및 관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개발과 디자인 작업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인텔리제이 그리고 피그마를 활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포는 AWS를 활용하여 안정성과 확장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몽땅이의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고 기능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가능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명되었습니다. 페이보릿 테이블은 사용자의 좋아요, 데이터를 저장해 마이페이지와 연동합니다. 컬렉션 테이블과 컬렉션 무비 테이블은 사용자 컬렉션 관리와 공유를 지원하며 커멘트 테이블은 커뮤니티 내 소통을 활성화합니다. 이러한 설계는 이 모든 테이블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스템 아키텍처는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흐름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AWS 서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론트엔드는 앵귤러와 아이오닉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개발되었으며 AWS EC2 서버에 배포되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처리합니다. 사용자가 앱을 통해 요청을 하면 이 요청은 EC2에 호스팅된 백엔드로 전달됩니다. 백엔드는 Nest.js와 Node.js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백엔드는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고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중앙에 보이는 메인 페이지가 전체 UI의 중심입니다. 사용자는 메인 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기능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영화 검색, 챗봇, 개인 맞춤형 추천 등 그리고 코멘트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UI 설계 구조를 바탕으로 몽땅의 주요 UI 3가지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와이퍼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터치 스와이프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미지를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토플레이 기능입니다. 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이미지가 자동으로 전환되어 사용자가 손쉽게 프리뷰를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로는 플러팅 액션 버튼입니다. 애니메이션 효과를 통해 모델처럼 나타내어 사용자가 주요 작업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이제 API 개발 및 설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관리 인터페이스는 2가지 주요 API, 즉 무비 API와 인포메이션 API를 통해 영화 데이터와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비즈니스 로직 단계에서는 영화 데이터와 사용자 데이터를 각각 관리합니다. 영화 데이터는 인덱스 생성 및 데이터 입력 과정을 거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사용자 데이터는 계정 정보를 저장하고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다음 뉴즈에이지와 레저치 단계에서는 3가지 주요 API를 사용합니다. 먼저 추천 API인데요. 사용자의 영화 취향과 장르 선호도를 분석하여 맞춤한 영화 추천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컬렉션 API로 사용자가 자신의 컬렉션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멘트 API입니다. 사용자들이 남긴 리뷰와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커뮤니티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데이터 관리 인터페이스와 연계하여 KMDB API를 활용한 데이터 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KMDB 플랫폼에 개발자 계정을 생성하고 프로젝트용 API 키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API 키를 사용해 KMDB에 요청을 보낼 때 필요한 파라미터를 전달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영화 제목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요청하면 KMDB에서는 영화 제목, 감독, 배우, 장르, 개봉일 등 다양한 정보를 JSON 형태로 반환합니다. 이러한 KMDB에서 반환된 JSON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반환되는 데이터의 컬럼명은 저희 데이터베이스의 모비 테이블과 매핑했습니다. 다음 오픈AI API를 활용한 챗봇 구현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몽땅의 챗봇은 오픈AI API 키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영화 추천과 사용자 질문 응답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어시스턴트 모델과 레그 방식을 조합하여 구현되었습니다. 여기서 어시스턴트 모델 선택 이유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오픈API의 어시스턴트 모델은 사용자의 입력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더 구체적으로 일관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파인 튜닝 방식은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출력 결과가 섞여 나오거나 일관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시스턴트 모델을 활용하여 영화 추천과 질문 응답을 정확도로 높였습니다. 다음은 API 명세서입니다. 이 명세서는 단순히 외부 API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설계하고 구현한 결과물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었으며 사용자와 서버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제 RESTful 설계와 CRLD 원칙을 기반으로 설계된 3가지 주요 API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원가입 기능을 담당하는 API입니다. 이 API는 포스트 메서드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할 때 사용됩니다. RESTful 설계 원칙에 따라 포스트 메서드는 서버에 리소스를 추가할 때 적합한 HTTP 메서드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사용자가 입력한 회원 정보를 JSON 형태로 요청 본문에 담아 서버로 전송합니다. 또한 크리에이트 작업을 수행합니다. 요청이 성공하면 서버는 회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새롭게 생성된 사용자의 정보를 반환하거나 성공 메시지를 응답으로 보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API는 영어 관련 API입니다. get 메서드는 리소스를 읽거나 검색될 때 사용됩니다. RESTful 설계 원칙에 따라 이 API는 클라이언트가 특정 ID의 영화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계드릴 API는 리뷰 삭제를 담당하는 딜리트 부분입니다. 딜리트 메서드는 리소스를 제거할 때 사용됩니다. RESTful 설계 원칙에 따라 이 API는 사용자가 작성한 특정 리뷰를 삭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되면 각각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로그인 후에는 영화 장르를 선택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선택한 장르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장르를 기반으로 홈페이지에서 추천 영화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홈화면 스크롤입니다. 스와이프와 오토플레이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 사용자들이 영화 정보를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영화 포스터를 선택하면 영화 상세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영화 포스터 선택하면은 줄거리와 감독 이름 등이 나타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 좋아요를 누른 영화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원하는 영화를 컬렉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컬렉션 이름을 지정하며 다양한 영화를 한 컬렉션에 담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영화를 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영화 상세 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코멘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점을 남기고 코멘트를 남길 수 있습니다. 작성된 코멘트는 영화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색 기능입니다. 제목과 관련된 키워드를 입력하면 연관된 영화들이 검색 결과로 표시됩니다. 그 중 하나를 선택하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컬렉션 업로드입니다. 아까 만든 컬렉션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챗봇 기능입니다.
감동적인 영화를 추천해줘라는 같은 질문을 하면 챗봇이 해당 요청에 맞는 영화를 추천합니다. 이 외에도 사용자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실시간으로 답변하며 원하는 영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시연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희는 철저한 계획과 실행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간트 차트는 프로젝트의 주요 작업 일정과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초반에 사용자 인증 기능을 프로젝트 초기에 집중적으로 개발하였고 중간 부분에서는 영화 검색 및 즐겨찾기 기능, 코멘트 작성 및 컬렉션 기능을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에는 모든 기능의 테스트와 버그 중심의 추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희의 확장 계획입니다. 저희는 현재 기능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향후 개선과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챗봇의 음성인식 기술의 도입입니다. 사용자는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음성으로 챗봇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 보다 직관적이고 편리한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이 메타버스 3기 웹개발반을 수강하는 국긴 해군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처음 접하는 분야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할지 이르부터 기본적인 MVP를 구현하는 데에도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팀원들과의 상호작용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역할 분담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 대기에는 역량과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조율을 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효율적인 소통 방법을 찾아냈고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팀워크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경험을 통해 기획부터 설계, 구현, 테스트까지 전체 개발 과정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을 이끌어주신 교수님과 메타버스 사업단 그리고 강의를 통해 아낌없이 도와주신 강사님과 멘토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 과정을 함께하며 노력해준 팀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Q&A를 받고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없으면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메타몽 발표까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 팀 아직 발표가 남았으니까 10분 쉬는 시간 가졌다가 팀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